네, 이번 시간은 좀 더 상세하게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의 심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들 심사위원들은 뭐 어떻게 지금 기준이 뭐냐를 좀 더 리얼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관기관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관기관.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작년 기준인데 예비 창업 패키지가 작년에 전국 주관기관이 40개고요. 지원 규모는 792명이었습니다. 거의 800명한테 지원을 해줬습니다. 800명한테. 그 다음에 주관기관은 40개. 여기 보시는 대로 이게 지금 다 40개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부분 여기가 혁신센터죠. 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각 지역별로 있는 혁신센터, 그 다음에 대학교, 건국대, 경기대 등 대학교들이 좀 있고요. 그죠? 여기 보시면 벤처기업협회도 있고, 과기대도 있네요. 한국도로공사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은 일반 분야라면 이 27개 기관에서 평가를 한다는 얘기고, 특화 분야, 소셜벤처, 여성, 그린경제, 그죠? DNA, 바이오 이런 것들은 이런 업체들이 평가를 한다. 보면 기본 규모도 돼 있죠? 제주에서는 16명 뽑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일반 분야에서는 448명을 지원해줬고, 그 다음에 특화 분야에서는 344명. 즉,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템이라면 일반 분야보다는 여기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많은 업체를 지원해 주는데, 현실적으로 한 기관, 한 평가 기관에서 상대 평가로 해가지고 1등부터 792등까지 나열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 곳의 창구에서 정부 지원 예비 창업 패키지 창구가 한 군데밖에 없고 이렇게 지원을 하면 그 많은 사람들에서 딱 한 800등까지 뽑아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원을 누가 했으면 지원한 업체 간의 경쟁에서 뽑기로 한 인원수만큼은 뽑는 방식이다. 즉, 어디에는 경쟁률이 떨어지고 어디는 경쟁률이 세요. 결국은 그 등수 안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경쟁률이 낮은 곳에 가가지고 한 아이템이 여기 가서는 경쟁률이 이 센 데 가서는 떨어질 수 있는데 여기 가서 했더니 상위권에 포진돼서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1등부터 792등을 뽑는 구조가 아니라 각 평가기관에 지원한 사람들 간의 제품 간의 경쟁이라는 점. 그런 점으로 치면은 서울 경기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불리합니다. 즉 지방에 있는 업체들이 유리하죠. 왜? 아무래도 그쪽에 지원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의 질적이나 아니면 양적인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 경기에만 지원했으면 떨어질 만한 아이템이 강원도, 전남, 저 지방 어딘가에서 지원하면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생리, 현재 이 패키지 사업의 생리를 좀 이해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지원해 보시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주관기관은 평가기관이다. 라는 거를 첫 번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주관기관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주관기관은 정부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너 주관기관이야, 너 잘 평가해서 뽑아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주관기관은
결국은 또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주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이렇게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혁신센터라든지 이 대학들이 주관 기관이 되고 싶어 해요. 정부에서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도 돈벌이가 되니까 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네 주관 기관들은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이 업체들도 매년은 아니지만 계속 평가를 받고 빠져 다시 들어와 이렇게 물갈이가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네들은 뭐냐면 결국은 너네들이 아이템을 그 선정한 업체들이 실제로 사업이 잘 진행됐는지에 대한 그 업체들의 현황을 보고 그러니까 중간 탈락이라든가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네들이 열심히 평가해서 지원해줬더니 그 업체들이 정말 잘 됐네. 야, 너네는 참 잘 고르고 잘 지원한다. 야, 너네 대학에서는 뭐 어떤 업체들을 뽑은 거야, 이거? 우리가 정부에서 돈을 줬는데 이 업체들이 왜 다 망해가고 별로 결과물이 없어? 그럼 당신네들은 능력이 없는 거야.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즉, 주관기관은 여기 지원하는 요 기간이 또 따로 있어요. 선정을 6월 정도에 선정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한 8개월 정도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평가 기간이 따로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잘 뭔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기업을 찾고 있는 겁니다. 포기는 금물이다 이렇게 썼네요, 제가. 지금 초창을 기준으로 본다면 3년 이내 기업이라면 계속 지원해 볼 수 있다. 재수, 3수, 4수 뭐 상관없다. 보통 어떤 애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있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몇 년 전에는 추경까지 해서 한 3번까지도 나온 1년에 3번 지원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어떤 해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한 1년에 1, 2회 정도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 선정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떨어지더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 당신네들이 떨어졌어라고 좀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그럼 그거를 보강해서 지원하게 되면 보통 많이 돼요. 보통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눈다면 상반기가 금액이 어떤 규모가 크고 인원수도 많고 하반기는 좀 적지만 사실은 대부분 많은 업체들이 다 2, 3월에 지원에만 신경 쓰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지원에서는 잊고 있다가 하반기에 나와도 지원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상반기에 만약에 잘 안 되시더라도 잘 보강해서 하반기에 지원하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지원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립니다. 1차 통과 확률이라고는 썼습니다만 실제로 경쟁률이 20대 1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뭔가 제대로만 쓴다면 1차 어떤 통과 확률은 꽤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저도 이제 그 심사위원으로 가서 해보면 정부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작성해야 되는 가이드에 따르지 않고 쓴 그런 업체, 즉 오류가 있는 사업계획서들은 그냥 일단 무조건 배제를 해버리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이런 어중이까지 다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은 건데 실제로 오류 없이 성의껏 작성한다면 저는 1차 최소한의 통과 확률은 꽤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보통은 1차 서류 면접을 하고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프레젠테이션을 보통 한 15분 정도 하죠. 그 정도 한 이후에 그 다음 바로 발표, 최종 합격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여기에 2배수 정도를 보죠. 즉 2차 면접에서는 10개 팀을 뽑아야 된다고 그러면 한 20개 팀 정도를 서류 면접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나서 뽑는데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1차 서류 심사를 하시는 심사위원하고 2차 대면 심사를 하시는 심사위원이 달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한 대여섯 명의 팀이 하고 여기도 대여섯 명의 팀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와 여기의 심사위원들이 다 다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20명 정도를 1차 통과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등수를 딱 매기진 않지만 아주 우수한 대략의 1등부터 20등이 어느 정도는 잠정적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굳이 그럼 왜 그냥 여기서 그냥 딱 자르지 10명을 1에서 여기서 딱 잘라버리지 하느냐. 아, 그럴 수만은 없다. 다른 심사위원을 통해서 한 번 더 검증받고 두 번째 문서만으로 아니라 궁금한 건 질의한 후에 최종 합격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제가 이제 1에서 20등까지가 잠정적으로 있다는 얘기는 대략의 순위는 거의 결정되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요. 넘어가면 또 다른 심사위원 팀들이 자기네들도 요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요. 앞에 심사위원들이 한 거에 나도 동의. 아니야. 여기 15등 정도 되는 이 업체도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업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1에서 10등까지라고 했던 그 기업 중에 굳이 여기는 조금 이상한데? 이건 약간 애매한데? 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확인했더니 여기 1에서 10등이라고 선정했던 그 업체 한 군데는 뭔가 질문을 해보니까 이게 아니고 약간 거짓인 게 확인이 되고 미흡한 게 발견이 되면 여기는 밀려날 수도 있고 반대로 15등 정도 차지했던 그 업체는 거꾸로 그 자리를 메꿔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발표냐? 아니다. 대면 심사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잖아요. 프레젠테이션을 아주 매끄럽게 자신감 있게 했느냐 버벅거리느냐의 차이가 아니다. 버벅거릴 수도 있고 떨 수도 있고 정확한 답변을 못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여기와 여기에서 동일하게 보이는 포인트는 뭐냐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평가한다. 여기도요. 발표는 하지만 결국은 발표한 내용만으로 어떻게 다 확인을 돼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써있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여기서 평가를 하고 그거에서 약간 확실치 않거나 궁금한 사항들을 발표를 통해서 확인하고 질의를 통해서 확인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기든 1차 사업계획서 위주로 평가하고 결정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2배수를 뽑았다. 20등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발표를 잘하는 순서대로 또 다시 여기서 다 섞어가지고 이제 되는 것이냐. 아니다. 벌써 여기는 이미 이 사업계획서로 이미 거의 우열은 결정되어 있는데 한번 재검증하는 시간에서 약간의 변경이 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려면 결국은 뭐냐? 사업계획서다. 결국은. 1차 때 사업계획서만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게 여기 상대평가이지 절대평가는 아닙니다. 이 말은 내게 우수해도 남들이 더 우수하면 떨어지는 거죠. 남들보다 우수해야 되는 상대평가 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울 경기니까 박 터질 것 같아서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서 제가 강원도로 가서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 약간 보완하기 위해서 본사 주소지에 있는 기업을 70%를 먼저 선정을 하고 나머지 30%를 타 지역에서도 뽑게 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당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그걸 피해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 지역에 하는 것이 맞는지는 사실은 뭐가 정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간혹 제가 이렇게 서울 소재, 경기 소재에 있지만 다른 지역에 가서 되신 분들도 있고 안 된 분들도 있어서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전략을 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교수 한 분, 그 다음에 변리사는 어디나 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특허 강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업체 임원들까지 해서 한 대여섯 명 정도를 꾸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출근하죠. 그러면 그 평가기관, 아까 주관기관이라고 한 경기대학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그런 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분들이 가요. 그러면 이제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변리사 교수님들이 이렇게 모여요. 그러면 이제 거기 직원이 우리가 지원한 그거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그럼 그 준 것을 가지고 그 하루에 보통 한 30개 정도 보통 받는데, 그럼 그걸 다 채점을 해요. 된 거는 돼서 이래서 좋고, 안 된 거는 이래서 안 됐고, 이렇게 다. 자, 그러면 어떤 문서가 중요하냐면 친절한 문서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후에 이 챕터에서 강의를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상세하지 그러니까 좀 불친절한 문서, 이런 거는 아주 배제하는 게 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상세하고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지는 조금 다른 챕터에서 다루기로 하겠고요. 지금까지는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의 심사 기준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